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남성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사람 사이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과 주변에서 봤던 일들을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거나 경계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던 동네를 돌아다니던 늘 어딘가 따뜻한 소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삶을 즐기는 편이라서 사람 사귀는 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사가 참 묘하다고 느끼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내를 만나 서로에게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진중하면서도 밝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체인점 사업으로 제법 버는 편이라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지원이든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랑이 넘쳤고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왠지 모르게 아내의 태도나 말투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왠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아내는 늘 별일 아니라고 했고 피곤해서 그렇다며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으니 저도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꽤 긴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 정도 되는 일정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수도 겸하고 여러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섭섭하면서도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끝에 저를 힐끔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할 텐데 내가 혹시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집을 비우는 동안 뭔가 마음이 쓰인다는 뜻이요. 사실 저는 믿고 말고 할 것 없이 아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굳이 뭔가 저를 의심하거나 감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는 집에 자기 동생을 보내서 함께 지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내의 말로는 아직 미혼인 여동생이 지내기에 괜찮은 집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제 느낌에는 어딘가 미심쩍었습니다. 아무튼 아내가 동생을 불러놓고는 공항으로 떠났고 저와 동생 단둘이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키가 훤칠했고 얼굴도 예쁘장했으며 말투까지 밝아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음이 꽤 편안해졌습니다. 오히려 혼자 집에 덩그러니 있었으면 심심했을 텐데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아내가 바랐던 그림일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어린 동생을 제 옆에 묶어두는 건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체인점을 돌아보느라 낮에는 밖에 있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동생이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함께 TV를 보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동안 무겁게 가라앉았던 기분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보여주는 몇몇 행동이 정말로 묘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생이 조금 야릇한 복장을 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마치 훌륭한 옷차림으로 제게 다가와서 말하는 듯 했는데 그 모습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보기에는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밖에서 누가 보면 오해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동생은 오히려 장난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있는 거지라며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려는데 동생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술을 한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거절했을 텐데 동생 얼굴이 좀 우울해 보여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거실에서 둘이 맥주캔 몇 개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한참 달아오른 얼굴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부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가끔 마음이 너무 허전할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번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동생이 손을 제 손등위에 살포시 올리고 살짝 몸을 비비고는 모습이 아찔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아내가 꾸민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지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아내 집안에서 요구했던 돈이 꽤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었고 결혼 후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집안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긴 출장을 잡아놓고 동생을 저와 함께 지내게 한 후에 동생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뭔가 거대한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다 보니 동생이 저를 향해 보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을 지날 때면 다리를 살짝 걸치는 자세로 앉아있거나 제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묘하게 팔이나 손이 닿도록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리를 두려워도 동생은 연신 무언가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형부 전구가 나갔는데 갈아줄 수 있어요. 형부 전자레인지가 이상한 것 같은데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은 동생이 이상하게 속이 안 좋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토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체한 줄 알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한동안 토해내고 기운을 잃은 채 누워있을 때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그러나 동생은 미혼이라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설마 이건 아내가 무언가를 꾸며놓고 동생에게까지 이상한 부탁을 한 건 아닐까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와 떨어져 있는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전화로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되었는데 그 상대가 남자였고 아내가 발랄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고 있다고 해도 이 상황들이 계속 겹치니 모르는 척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내를 미행해봤습니다. 출장 간다고 짐을 챙겨나가던 날. 그녀가 어딘가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곳이 기차역이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낯선 숙소 앞에 내린 뒤 그곳에서 학교의 한 남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데 제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바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꾹 참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 그 남자는 또 누구이며 아내가 무엇을 노리는 걸까?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음직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에 능숙한 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몰래 누군가의 뒤를 쫓아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자주 해왔습니다. 제 친구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며 아내의 일정을 따라가 매 순간을 녹화하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며 학교의 남자 상사와 여러 날을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사진과 영상에는 아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차분하고 정숙했던 그녀가 낯뜨거운 옷차림으로 그 남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무표정에 가까워서 도대체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생각했던 적도 있건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저를 속여온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 재산을 몰래 뺏기 위한 방법을 고심 중이었고 저에게 약점을 만들어 협박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약점이란 바로 동생의 임신 문제를 저한테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이를 임신시켰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면 제가 공항에 빠져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모은 돈이며 체인점도 결국 아내와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에서 확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남자와 지내면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친녀 동생을 제 곁에 붙여놓고 저를 유혹하게 만들었다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더러운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친구가 있었고 조금 더 치밀하게 움직이면 아내와 그 남자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아이가 제게 접근한 건 사실이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동생이 토하는 모습을 보고 임신 사실을 눈치챘고 그 아이의 정체가 아내와 상사 사이에 벌어진 일과도 연관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형부 사실 나도 그동안 당신을 좋아해왔다. 하지만 그건 솔직히 빤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동생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엿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술을 잔뜩 마신 날 동생이 실토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것인데 언니와 어머니가 이 기회를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당장 산부인과에 가서 지우자고 했는데 언니가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솔직한 고백이 약간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녀 역시 제게 감정이 전혀 없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아낸 뒤에는 일단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아내의 계획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저를 빤히 보더니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동생과 제가 이미 어떤 관계를 맺었으리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무심한 척 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지만 허락도 없이 들여다보는 모습이 영 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휴대전화 조작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뜬금없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아내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자세한 설명은 듣고 싶지 않았는지 코웃음을 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사업하며 번 돈과 여러 서류를 정리한 서랍을 열어보이며 조만간 계약 같은 걸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에 관심을 보이자 술을 꺼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왕이면 2잔 마시고 기분 풀고 차근차근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가웠는데도 그날은 쉽게 잔을 들이켰습니다. 어쩌면 이제 완전히 낚였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 취해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을 때 저는 살짝 준비해둔 녹음기를 켰고 친구와도 통화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자 상사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며 대책을 세우자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척아. 예를 들어 어떤 대책을 말이야 하며 되물었고 아내는 볼을 붉히며 무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술이 좀 더 들어가니 결국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이 임신한 걸 들먹이며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맞다고 몰아가면 당신이 꼼짝 못할 거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녹음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격렬히 휘청이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주어 아내와 남자 상사가 나눈 메시지와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 행사가 열리는 시점에 자료를 터뜨렸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여러 장의 사진과 음성 파일이 퍼지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화를 냈고 그 남자 상사는 인사위원회에 해부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갔고 결국 저를 피해 숨듯이 지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았고 저는 당연히 아내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고 변호사에게 철저히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뭔가 억울함을 호소할까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재산 분할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고 저는 온전한 자유를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한동안 아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여동생이 칼에 맞아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매끼리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아내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동생의 목 부근을 베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정을 주고받았던 동생이었고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내조차 이런 비극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는 구치소에 들어갔고 힘겹게라도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과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집안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그 뒤로 소식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이 밑바탕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돈이나 욕망에 휘둘린 사랑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은 뒤 주변 지인들에게 늘 경계심을 가지되 사람 간의 대화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대화만이 우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될 때가 많으니까요. 다만 이 일을 끝내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아내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았더라면, 동생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혹은 아내가 삐뚤어진 생각을 키우기 전에 남편으로서 관심과 사랑을 더 쏟았다면, 이런 참담한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람 간의 감정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인 예시 아니냐며 웃어넘기기도 하지만 실제 세상엔 별의별 일이 존재하고 어쩌면 이런 극단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마음 편하게 지냅니다. 작은 가게들도 더 잘 돌아가고 있고 저 역시 주변의 따뜻한 이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누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때론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서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라거나 사람 욕심이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하고 경험담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꿈꿉니다. 달콤하고 행복한 감정에 빠져들 때면 세상이 다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바탕에는 늘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사람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소유 욕심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착은 결국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배웠습니다. 가끔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출장을 간다며 집에서 저를 떠나던 날 기묘하게 웃으면서 동생을 잘 챙기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저는 그냥 내 아내가 동생을 많이 아끼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돌아보면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진심이 제게 향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작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참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장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아하거나 다정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알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이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여 누군가가 너무 쉽게 다가오거나 느닷없이 거리를 좁히려고 할 때는 한 번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원래는 낯선 사람에게 지나친 의심을 하지는 않던 성격이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누군가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제 경험을 따뜻하게 풀어내는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초반엔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여서 들려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경각심을 갖게 됐다든지 혹은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이 채널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란 게 참 묘해서요. 힘들고 지친 사람이 한마디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댓글에 늘 댓글을 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거나 고민 하나가 정리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요.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많이 겪지 못했던 극단적인 사건이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의 본질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깨질 때,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대부분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골마서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데 간혹 서로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휩쓸릴 뻔한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랑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이와 함께 밥을 나누고 낮잠을 자고 손을 잡으며 산책하는 그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망치지 않기 위해선 상대를 신중히 살피고 내 진심을 솔직하게 전하면서도 무조건적 믿음만을 내세우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다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비슷한 배신을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저도 두렵습니다. 상처가 크면 사람은 쉽게 겁을 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언젠가 또 사랑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전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겠지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온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제 삶이 메마를 테니까요. 당신도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과거 배신당한 기억이나 아픈 상처가 있다면 너무 깊이 묻어두지 마세요. 주변의 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작은 대화라도 나누며 아픔을 조금씩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한동안은 인간관계가 두려웠고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마음을 조금씩 열어놓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었나 싶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말씀드려야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거나 지금 힘든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제 채널에 오셔서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랑이란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쪽의 욕망이나 계략으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픈 기억은 제게 중요한 배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사람들을 만날 때 늘 머릿속 한구석에 신중함을 새기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양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제 소소한 일상과 생각들을 이야기할 테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러주세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어우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소박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답답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제 목소리에 머물러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작은 휴식처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혼자 마음 졸이며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성을 다해 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존중하되 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감정에 대해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레 다가가 보자는 것입니다.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한 태도가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제 일상과 추억을 전하면서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올 사랑이 있다면 그땐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온기를 나누고픈 마음이 커다랗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제 이야기 같은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모두가 원하는 행복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에 자주 들러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되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런 굳은 마음을 모두가 가지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저는 참으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